자,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가 많을 듯한데,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아까 우리 성치훈 부의장이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연이라는 것도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러해요. 현재까지는 하위 10%에 들었다라고 통보가 된 의원, 지금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박용진, 윤영찬, 하위 20%에 들었다라고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현역인데 민주당 진영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정작 현역인 홍영표의 이름은 빠진 채 조사가 돌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박용진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와 라이벌,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 비서관을 지냈다. 김영주 의원은 누구?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홍영표 의원은 누구? 친문계의 좌장이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어떻게 저런 분들이 저렇게 대상이 되느냐 이런 것인데, 최수영 평론가님 한 말씀 이어가시죠. 저기 지금 자막에 나온 저 이외에도 저분들의 특징이 또 따로 있어요. 뭐요? 자, 저 박용진 의원의 대선 때 라이벌은 제외하고 네?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의 최측근입니다. 아이쿠야. 동아일보 선후배 출신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네. 김명주 의원 잘 모르시죠? 저분이 정세균계 좌장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홍영표 말 그대로 친문의 좌장이고 정말 말하자면 친문의 리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이재명 대표가 불편해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도 당권과도 왜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만 저렇게 콕 집느냐. 예. 우연치고는 이게 너무 필연이 아니냐. 그리고 무언가 여기에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주인공은 안 보인 것 같아도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는 이미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예.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공.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민주당이 쉴드를 치고 뭔가 개량화됐고 이게 뭐 시스템 공천이고 해도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정과 그다음에 객관, 엄정이라는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 이미 형해화됐고, 예.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투쟁만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좀 전 그 4명이 등장해 있는 그래픽을 화면 속에 다시 한번 넣어 주시죠. 하자마자 들어왔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이러하니 아니 이것도 너무 공교롭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뭔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이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라든지 친문재인 진영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다. 여기에 친문이 아니라 친명이라고 네이밍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져 있다? 노노, 없다. 이거 뭐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까 성치훈 부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던데, 이 그래픽이 등장해 있는 상황에서 한 말씀 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 나와 있는 분들 보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가 있죠.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는 이수진 의원, 그리고 뭐 김영주 의원은 전 안타깝지만 그 당을 이렇게 바로 나가신 분에게는 별로 그 비호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홍영표 의원 지역구에도 이동주 의원이 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공교롭게 다 과격한 발언했던 분들입니다. 아이쿠야. 민주당스럽지 않다, 뭐 당대표 등에 칼 꽂은 사람이다, 뭐 이런 수박, 뭐 이런 발언들을 하시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이 가 있는 지역구에 하필이면 저런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이 분들이 이 하위 10%에 들어가면 얼마나 불리하냐면 그 삼인 경선 같은 경우에는 70%를 득표를 해도 예? 결선을 가야 됩니다. 왜냐면 감점을 하면 49%가 되기 때문에 결선에 가야 되고요. 결선에 가서 60%를 득표를 해도 42대 20으로 겨우 이깁니다. 예? 그 정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공교롭게 친명, 저는 그분들이 친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친명 호소인들이 호소인. 친명 어이구야. 호소인들이 비명 의원 지역구에 가서 그런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예. 경선에서 이긴 사례가 남게 된다. 그럼 다음 총선까지
과연 새로 도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겠느냐. 아이고야. 민주당에서 분명 주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지역구에 가서 그런 강한 발언, 그 사람들을 뭐 혐오하는 발언, 배제하는 발언 이런 거를 쏟아내려는 정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예.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재현 대변인님. 예, 근데 이제 의심할 수 있고 우려되는 것도 동의하긴 한데 저게 있잖아요. 저분들만 타겟팅되고 비유되게서 그런 것이지 좀 더 넓혀보면 우리 오늘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해인데 그 아들 김원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까지 해놓고 나서 예비 후보도 못하게 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했던 유승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예비 후보 자체가 통과가 안 되다 보니 새로운 미래로 가셨어요. 그렇다 보니 저렇게 억울해하실 분도 있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 혹은 다른 계열로 해서 확대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저기 어디냐 저 김원걸 의원을 하면서 대통령을 버렸다. 예. 이렇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 이슈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이걸 확대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